안녕하세요. 저는 유럽에서 PM 프로덕트 매니저로 일을 하고 있는 릴리입니다.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된 이유는 오늘이 12월 27일이에요. 완전 크리스마스 지나고 이제 이번 주에 주말 일요일에 새해입니다. 그래서 좀 생각이 많아졌다고 해야 되나? 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지금 프로덕트 매니저로 일한 지 10달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한 해 일했던 걸 돌아보면서 어떤 거를 제가 일하면서 배웠고 어떤 점을 좀 개선하면서 성장을 나름 했는지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어요. 일을 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조금 이 영상을 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제가 막 시니어 PM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10달 동안 부딪히면서 일을 했거든요. 혹시나 프로덕트 일 하시는데 막 혼자 끙끙 앓거나 혹시 그러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조금이나마 될 수 있을까요? 어쨌든 그리고 좀 얘기를 하면서 한 잔 하고 싶어서 와인을 며칠 전에 크리스마스 때 딴 와인인데 레드 와인이고요. 약간 ASMR 하는 기분인데 혹시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집에 혼자 계시면 한잔 하세요. 와인 괜찮은 것 같아요. 먼저 프로덕트 매니저 하면은 떠오르는 단어가 PRD, Product Requirement Document, 한국말로는 제품 요구사항 정의서라고 하는데 제품의 기능에 어떤 것들이 요구가 되는지, 어떻게 구현이 돼야 되고 어떻게 작동을 하도록 요구되는 그런 플로우나 리퀘어먼트들이 작동을 해야지 이 제품은 완성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야지 딜리버리를 할 것이다. 뭐 이런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되게 처음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처음에 이렇게 잘못 개념을 잡고 시작을 했던 게 프로덕트 매니저는 개발자의 개발 시간을 무조건 최대한 지켜주고 그들이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나는 그 최대한 어떤 모든 정의나 어떤 디스커션, 다른 부서와의 디스커션이나 뭐 회의나 미팅 같은 거는 내가 다 도맡아서 하고 개발자들은 개발만 하도록 내 역할은 그거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오산이었죠. 잘못 생각한 거예요. 물론 다른 분들은 어떻게 일하는지 모르는데 제 회사, 제 경험에서는 정말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혼자서 끙끙 개발자 최대한 개발자들하고 얘기 안 하고 너는 지금 하나 프로젝트에 포커스라 나는 내가 다른 부서랑 다 얘기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짜잔 이거 봐 우리 이거 하자 하면은 제가 만든 그 제품 요구사항 정의서는 결국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왜냐면은 첫 번째로는 사실 IT에서는 불가능한 게 없어요. 거의 문제는 시간이에요. 내가 개발자들하고 그 정의하는 단계에서 얘기를 안 하면은 우리는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정의서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물론 개발자들이 정확하게 얼마나 걸린다고 얘기는 안 해요. 그래도 내가 지금 생각하는 기획이 이거 오래 걸릴 것 같다. 이거 솔직히 어렵다. 할 수는 있는데 오래 걸려 우리. 그러면 어떤 다른 솔루션이 있을까? 우리가 좀 더 빠르게 고객들한테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라는 생각을 같이 하게 되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생각한 기획이 있는데 이게 좀 더 얼전트, 좀 급박하고 빨리 솔루션이 제공돼야 하는 문제라면 우리가 좀 더 쉬운 다른 방법으로 좀 최소한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피드백을 보고 다시 이터레이션을 하면 되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저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얼만큼의 개발 시간과 개발 헤드 카운트가 필요한지는 개발 리더들이 더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 했던 방식은 사실 결국 계속 시간을 버리는 정의를 시작했을 그 시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개발 리더들이 정의서를 만드는 초기 단계에 같이 대화를 하고 미팅을 하지 않으면 결국 저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렇다고 모든 개발자들하고 대화를 하라는 게 아니라 테크 리더들, 그러니까 백엔드 리더, 프론트엔드 리더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가서 어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의문이나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작동이 되나? 아니면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게 사실 얼마 만에 구현이 가능한 건지에 대한 의문,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빨리빨리 물어볼수록 좋고요. 그래서 제가 배웠던 점은 제품 요구사항 정의서를 쓸 때는 혼자 떠안지 말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특히 개발 리더들하고 커뮤니케이션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최소한의 리소스와 시간을 투자해서 최대한 이펙티브한 그런 솔루션을 낼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대화가 꼭 이루어져야 돼요. 두 번째로 제가 배웠던 거는 최대한 솔직하고 트랜스페런트한 게 프로덕트 매니저한테는 아주 유리하다. 제가 처음에는 나는 프로덕트 매니저니까 내가 총대를 메야 되고 내가 어떻게든 모든 걸 다 알아야 되고 그 유명한 그 다이어그램 있잖아요. 약간 그 PM이 뭐 하는 사람인가 이런 거 꼭 찾아보면은 테크, UX인가? 그 다음에 비즈니스 해가지고 이거를 모든 거를 이렇게 중간에 있는 역할이죠. 그게 맞긴 맞는데요. 그 세 가지 분야에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프로덕트 매니저는 최대한 테크, UX, 비즈니스 전문가들의 역량과 그 지식을 최대한 활용하고 이용을 해서 내가 프로덕트를 만드는데 판단을 하고 기획을 하는데 최대한 그거를 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전문가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러려면 솔직해야 돼요. 이거를 느끼긴 했는데 이게 맞다 싶었던 게 얼마 전에 알쓸인잡에서 장항준 감독님의 클립을 봤어요. 유튜브에서. 거기서 보면은 본인이 감독이 됐을 때 잘 몰라서 솔직하게 그 얘기를 그 다른 스태프분들한테 얘기를 했다. 잘 모르겠다. 그래서 그 다른 분들이 도와주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성장을 하셨고 감독이라는 자리가 자기 그 최고 분야의 스태프들과 함께 일하면서 도움을 받고 판단을 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말을 하셨는데 되게 그 부분이 저는 프로덕트 매니저랑 엄청 닮아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엔 저도 내가 너무 프로덕트에 대해서 모르고 경력도 없고 뭐 경험도 없고 이러니까 더 물어보기가 되게 좀 창피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걸 느꼈어요. 나는 그 각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게 당연한 거고 물어보는 게 당연한 거고 그리고 그렇게 막 물어보는 거를 사실 나만 막 너무 멍청한 질문 아니야? 막 이러는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절대 두려움을 갖지 않고 솔직하게 질문하고 좀 오픈하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 프로덕트 매니저는 테크 전문가도 아니고 UX 전문가도 아니고 비즈니스 전문가도 아니에요. 근데 이 모든 분야를 다 두루두루 알아야 하고요. 그 전문가들하고 대화를 할 줄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그 세 가지 사실 세 가지도 아니에요. 그 거의 모든 회사의 모든 부서들하고 소통을 한 후에 그거를 집합을 해서 본인이 판단을 해서 프라이어타이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좀 투명하고 솔직하게 모르는 거에 대해서 숨기지 않고 그런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선순위 얘기가 나와서 생각이 났는데 우선순위 정할 때 제가 처음에 겪었던 시행착오가 나는 프로덕트 매니저니까 내가 다 CTO란 계획에서 내가 다 결정을 하고 내가 다 프라이어티 이미 만들어서 나는 배포만 하면 돼. 약간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결국에는 다른 프로덕트 매니저분들은 파이널 유저들, 파이널 커스터머, 익스터널 커스터머, 그러니까 외부 고객들에게만 초점을 맞춘 프로덕트 매니징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아니거든요. 익스터널 커스터머랑 인터널 커스터머스, 예를 들면 뭐 마케팅, 오퍼레이션 팀, 그 다음에 뭐 CEO, 내부 고객들을 위한 피처들을 만드는 것도 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혼자 정할 때 정말 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미팅을 한 후에 내가 보기에 이게 중요한데 이것도 중요한 것 같고 마케팅, 오퍼레이팅 팀에서 이거 진짜 중요해. 나 다음 쿼터 때 이거 나한테 완전 1순위야. 근데 둘 다 1순위라 그러고 둘 다 헤드카운트가 많이 들어가는 일이에요. 워크스트림이 겹쳐. 이러면은 저 혼자 막 골머리를 막 사고 막 어떡하지? 뭐 이랬는데 그러다가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다른 프로덕트 매니저랑 멘토링을 하는데 그 얘기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걔가 하는 말이
왜 그거를 너 혼자 고민을 하냐. 걔는 둘이 트레이드오프 하라 그래. 결국 우리는 한 회사고 같은 비전을 갖고 같은 목표를 갖고 일을 하는 거 아니냐. 두 팀이 만나서 어떤 프로젝트가 더 회사의 밸류나 커스터머 밸류를 더 많이 제공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두 팀이 트레이드 오프를 하면은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좀 머리가 띵 하더라고요. 맞는 말이거든요. 왜냐면은 사실 책임이나 결정권은 프로덕트 매니저한테 있어요. 근데 그 과정까지도 혼자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다양한 팀을 최대한 참여를 시키고 만약 정말 두 개 아이템이 둘 다 중요한데 둘 다 뭘 해도 지금 사실 이상하지 않은데 그런 상황이면은 두 팀이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줘서 너네 둘이 얘기를 해봐라. 나는 둘 다 중요한 것 같은데 너네 둘이 한번 보고 합의를 봐라. 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독려를 해주고 참여를 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결정권은 프로덕트 매니저한테 있다는 거를 잊지 말고 최대한 다른 부서, 다른 팀들이 참여를 해서 서로 대화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 참여를 시키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또 우선순위 관련해서 하나가 다른 타 부서들이 본인들의 그 부서의 프라이어타이제이션을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막 와요.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거 막 얘기를 되게 물론 아이디어는 되게 쿨하죠. 좋은 아이디어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한데? 그래서 뭐가 제일 중요한데 여기서? 좀 그런 거를 훈련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계속해서 상기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너네 팀에서 제일 문제가 뭔데? 가장 중요하고 급한 문제가 뭐야? 그걸 나한테 얘기를 해줘. 그렇게 질문을 안 하면 이렇게 막 아이디어를 막 이것저것 줘가지고 그 중에 하나를 픽해서 그거를 개발하고 런치를 하고 보면은 그닥 중요하지 않거나 사실 별로 쓰지도 않아요. 그러면 정말 열받거든요. 그래서 그 다른 부서들, 그러니까 저는 인터널 커스터머들, 인터널 부서들하고도 일을 하니까 인터널한 그 프로덕트 CRM을 쓰는 오퍼레이팅 팀이나 뭐 다른 부서들하고도 일을 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프로덕트를 우리는 개발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부서들이 알아서 자기네들 거는 프라이어타이징 해서 나랑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그거를 계속 독려해주고 그걸 상기시켜줘야 돼요. 왜냐면 안 그러면 결국 대화 끝에 뭐가 중요한지 남지는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는 저 혼자 해야 된다고 생각한 게 있었어요. PM 하면 프라이어타이제이션이 바로 약간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내부 고객들이 자신들의 우선순위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고 계속해서 강조를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나는 니네들이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먼저 개발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너네들이 먼저 내부적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나랑 대화를 하자 라고 강조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되게 길어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10달 동안 일하면서 제일 진짜 많이 생각했던 게 정말 프로덕트 매니저한테 커뮤니케이션은 정말 뗄래야 뗄 수가 없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너무 중요해요. 저는 사실 처음에 프로덕트 매니저 직무 오퍼를 받았을 때 막 이것저것 막 찾아보잖아요. 정보들을. 사실 몰랐어요. 프로덕트 매니저가 정확히 뭘 하는 직업인지도. 그래서 찾아봤을 때 대부분이 뭐 비즈니스 애널리틱스하고 뭐 물론 프라이어타이제이션도 하고 뭐 경쟁사 분석하고 막 이런 게 나와요. 근데 정말 베이직하고 정말 가장 펀더멘털한 정말 중요한 스킬은 그 소프트 스킬, 특히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다른 스킬이 덜 중요한 건 아닌데, 정말 프로덕트 매니저로서 가져야 되는 스킬 중에
딱 3개만 뽑아라 라고 물어보면 커뮤니케이션 스킬은 꼭 들어갈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해요. 저는 입사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사실 계속 회사에서 있었던 문제는 커뮤니케이션 문제예요. 그거를 저는 그래도 제가 입사해서 느낀 건 확실히 나아지긴 했다는 거거든요.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처음 입사해서는 적응하기 바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까지 못했던 것 같은데 계속 일하면서 느끼고 했던 게 최대한 오버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맞다고 봐요. 내가 너무 막 오버해서 너무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그건 문제가 안 돼요. 문제는 커뮤니케이션 안 될 때가 문제지 오버 커뮤니케이션 사실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버 커뮤니케이션 해도 돼요. 사실 부서들마다 커뮤니케이션이 없으면 뭘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개발팀이 무슨 개발을 지금 하고 있는지, 뭐가 지금 나올 건지, 무슨 프로덕트가 언제쯤 런칭이 될 건지, 어떤 단계에 있는지, 어떤 문제점이 다시 또 발견이 됐는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거를 커뮤니케이션 안 하면 아무도 몰라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최대한 개발되는 상황이나 뭐 개발 과정,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이게 언제쯤 나올 예정인데 만약에 딜레이가 있으면 무조건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런칭된 다음에도 어떤 버그가 발견이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고 우리가 어떤 버그를 픽스를 하고 있는지도 뭐 등등 그 커뮤니케이션 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게 안 되면은 정말 케이오스예요. 제가 만약에 플로우 차트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그걸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뿌려요. 최대한 관련된 모든 부서한테 뿌려요. 플로우 차트 드래프트를 내가 만들었다. 한번 봐라. 거기서 피드백을 주길 바라는 거죠. 그것도 일종의 커뮤니케이션으로 생각해요. 나 혼자 그냥 보고 막 이러는 것보단 그 프로덕트에 관련된 모든 전문가들이 보고 커멘트를 달고 피드백을 주고 이런 커뮤니케이션도 너무 중요하고 사실 저도 갈 길이 멀어요. 커뮤니케이션 관련해서 좀 스킬들을 좀 많이 배우고 싶고 내년에는 프로덕트 매니저는 사실 어서리티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약간 그런 권한 없이 어떻게 내가 영향을 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커뮤니케이션 스킬? 저도 진짜 공부도 하고 연습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럴 만큼 너무 중요하다. 오버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걱정하지 마세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한 이 정도? 사실 더 많아요. 더 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얘기까지 하면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프로덕트 기획이나 프로덕트 매니지먼트 뭐 오너 등등 다들 사실 좀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비슷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분야에 있는 분들 진짜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해요. 진짜 많은 다양한 부서들하고 일하면서 그래서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재밌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좀 두서가 없었지만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